여러분, 또 세계 시장에는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말입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월은요,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모양새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랐다는 것은요,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이 3.9%인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2%입니다. 4.2%.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3.9%가 4.2%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0.3%포인트가 올랐죠.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은요, 또다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12월,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5%였는데 1월에는 5.2%가 올라갔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그동안 계속 눌러왔다가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아마 5.2%로 올라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갔으니까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쳤다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폭등입니다. 폭등. 지금 만약에 다시 물가 인상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차 물가가 상승하는 것, 인플레이션이 다시 공포스럽게 시장을 짓누르는 것, 이것은요, 시장의 위험성을 그만큼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떨어졌습니다. 0.61 떨어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71.46이 빠졌고요. 11,718.12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게 장 내내 말입니다.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소비자 심리지수는 66.4로 나타났거든요. 전월치가 64.9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66.4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았어요. 시장의 예상치는 65.1이었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다는 것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소비라는 것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서 7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소비 같은 경우는 많을 때 50%지만 미국은 70% 가까이 됩니다. 소비 중심 국가거든요. 그런데 평시 같으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반대로 반응하겠지만 이게 요즘같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을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기준금리 또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라는 게 여러분 많은 돈을 빌려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창업한 회사들이 결국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 이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스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좀 덜 떨어졌어요. 대형주 중심입니다. 0.2% 올랐습니다. 8.96이 올라서 4090.46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대형주에 대한 것은 실적에 대한 문제기는 한데요. 예, 실적에 대한 쇼크가 이게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거기다가 빅테크 기업들은요. 대형주도 빅테크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의 중심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0.5%가 올라가서 169.51을 기록을 했는데 마감은요. 33,869.40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아무래도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니까 다우산업지수는 블루칩 지수 중심이니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시장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우산업지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이 지금 약간씩 상처가 나고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나친 정신 낙관론이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은요. 경착륙이 있다. 경기 침체죠. 연착륙이 온다. 경기 둔화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싸우고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레리 서머스도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시 투자 전문가들은 경착륙에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착륙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경착륙에 어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가 떨어진다는 것에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경착륙이 되면 어떻고 연착륙이 되면 어떨까? 경기는 결국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시장은 계속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툼 속에서 말입니다. 시장은 핑계거리를 계속 찾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그만큼 불안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불안 속에서 모두가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우리 시장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수출 중심의 어떤 기업들은 실적 쇼크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 실적 쇼크가 현재까지는요.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충만하니까 그동안 신흥국에서 쭉 빠졌던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쭉 몰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훅 하고 빠질지 모른다는 게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실적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터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요즘은요. 오한마로 깨보고요. 오한마 하면 큰 망치잖아요. 쇠 망치입니다. 그걸로 깨보고 그리고
건너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 요소가 크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